네, 오늘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효님 굿모닝입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요.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편하게 하실 일 하시면서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만약에 즉답 이런 게 잘 없었을 때는 저 알아서 이야기할게요. 편하게 참여해요. 네. 그나저나, 11월 26일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아침인데요. 저는, 아침에 여기 사무실로 오는데, 공기가, 정말 겨울 공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음, 뭔가 진짜 한 해가 가는 느낌? 그래서 거기에 좀 머물렀던 것 같아요. 어떤 아침을 보내고 있나요? 누님은 곧 뵙겠지만, 그래도 어떤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접속하신, 네, 지민님도 반가워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어제까지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내내 그런데 잠을 잘 못 들고 뭔가 이렇게 멍하게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뭔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태이면서도 아닌데도 자꾸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보다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커피를 작은 걸 사는데 보통 오늘은 그란데로 큰 거를 해서 꽉 잡고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면서 조금 깨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오늘 이 날짜가 이 아침에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음, 이번 주 내용들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는 좀 같은 얘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는 느낌이었는데 톨레가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자신이 깨달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계속 설명하는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책만 해도. 그래서 이번 부분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원고가 있으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범위는 88쪽에서 115쪽입니다. 88쪽에서 115쪽입니다. 네, 아리아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88쪽부터 115쪽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떤 문장이 좀 와닿으셨어요? 여러 문장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지난 세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저는 좀 이번 한 주는 계속 내 에고가 어디에 동일화되어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그러면서 그나마 약간 얕게라도 알아차린 것은 저는 제 직업과 많이 동일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 그 일이 곧 나인 것처럼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이 일이 아닌 나는 또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생각했고요. 어,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자신의 에고를 감지하셨을 때 미소 지으셨나요? 전 좀 망한 것 같아요. 지난 한 주는 제 에고를 감지하지도 못했고 그냥 에고의 바다에 있었는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유는 좀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두 손 사이에 에너지를 느끼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제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력이 우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완전 홍방 가까웠고 완전 가까웠고 그래서 저는 에고의 바다에 흠씬 놀다가 오늘 아침에 겨우 아메리카노 붙들고 지금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러고. 근데 그런 힘은 있었어요. 그 왜 61쪽에 나왔던 많은 멤버들이 공감했던 것처럼 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다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지내고 싶지? 라는 생각을 조금씩 했었어요. 아, 네, 맞아요. 지미님 그 메시지 저도 나누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저도 89쪽에 이거부터 나누고 싶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88쪽 아래부터 시작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88쪽 아래에서 한 8번째 줄부터입니다. 동일화된 대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 주위의 형상이 사라지거나 죽음이 다가올 때 당신의 존재감, 나의 있음의 느낌은 형상과의 얽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물질에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형상을 초월한 것으로서 만물에 편재한 현존으로서 모든 형상과 모든 동일화 이전에 있는 순수한 있음으로써 자각하게 된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지금까지 의식이 동일화되어 온 그것들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신의 평화이다. 당신 존재의 궁극적인 진리는 나는 이것이다 또는 나는 저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 이다. 이게 사실은 한 주 내내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나는 있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나는 있다가 뭘까?에 대해서 계속 저도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89쪽에 나는 있다 다음에 사실은 아래쪽에 있는 부분부터 10쪽 페이지까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저도 체크해 왔거든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여기에 이제 항복,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코칭 질문으로 하면은, 당신은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무엇에 항복 혹은 무엇에 저항하지 않아야 하나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고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내용을 보면요. 89쪽 아래에 6째 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항복은 있는 그대로를 내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삶을 향해 자신을 여는 것이다. 저항하면 내면이 움츠러들고 에고의 껍질이 단단해진다. 당신은 다친다. 부정적인 상태라고도 부를 수 있는 내적인 저항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도 더 많은 외부적 저항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 우주는 당신 편에 서지 않는다. 삶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햇빛은 들어올 수 없다.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그때 만약 행동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면 당신의 행동은 전체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내적으로 열린 상태일 때 당신과 하나가 되는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지어지지 않은 의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협조적이 된다. 불가사의한 우연들이 일어난다. 만약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은 저항의 포기와 함께 오는 평화와 내적 고요 속에서 휴식한다. 신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 네,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네, 효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내 삶에서 나는 무엇에 항복해야 할까? 무엇에 저항하지 않아야 될까? 무엇에 내적으로 열린 상태여야 할까? 네, 마음님, 환영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어제 새벽에 원고를 쓰면서, 나는 내 삶에 무엇에 저항하지 않아야지? 이걸 아무리 저에게 물어봐도 사실 떠오르는 문장이 없었거든요. 특히 90쪽에 있는 그런 셔터 이야기,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햇빛은 들어올 수 없다.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내적으로 열린 상태 나는 뭘 해야 할까?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로 나누면서 지금 순간 질문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제가 그 최근에 그 될 일은 된다 구독글에도 썼지만 저는 지금 굳이 저항이라고 한다면 이전 패턴, 이전 행동 패턴으로 새로운 물결에 저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할 때가 됐음을 이제 알겠는데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악의 습관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방금 질문 읽으면서, 내가 열렬히 저항하고 있구나. 나의 삶과 내 존재는 내가 지금 이걸 할 때야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저 지금 열렬히 저항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야 할 일인데 자꾸, 동영상 같은 거 봐요. 예능 프로그램 보거나 드라마 봐요. 그리고 그거 하나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봐요. 정주행한다고 하죠. 아니면 제가 이제 뭘 먹으면 잘 못 자거든요, 밤에. 그래서 야식을 안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한 주 내내 야식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한 지 오래됐어요. 이모티콘. 네,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나 야식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꾸준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야식을 먹을 일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1미터 밖에 이렇게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또 시작됐군. 이제 이 책으로 표현을 내 에고가 또 시작됐군. 이것을 알고 있는데, 어, 멈출 수가 없는 저를 보면서 회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글을 써야 하거든요. 글을 써야 지금 제 삶의 다음으로 간다는 걸 알고 지금 제 삶이 요구하는 게 그거라는 걸 아는데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을 땐 그냥 잘 살았는데 이제 더 체력을 길러야겠다 마음을 먹고 지방을 좀 없애야지 마음 먹으니까 야식이 시작되니 열렬히 저항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네, 아무 생각 없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 규칙적인 삶을 살다가 그것에 대해 딱 내가 뭔가 의도하니까 갑자기 내 안에 저항이 막 강해지는? 그래서 뭘까 이렇게 했답니다. 네, 마음님 저희 지금 뭐 나누고 있냐면요. 90쪽, 89쪽, 90쪽 이야기에서 무엇에 항복, 무엇에 저항하지 않아야 하나요?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네, 맞아요. 다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열려 있어라, 저항하지 마라, 내적으로 항복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지금 말하면서 딱 든 생각은 사실 시작하기 전에 묵상하면서도 그 단어가 왔었는데, 한 번에 끊어낸다. 그러니까 단번에 끊어내기라는 일곱 글자가 떠올랐거든요. 서서히 끊어낼 수는 없어서 단번에 끊어내야겠다. 네, 일단 여기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사무실에 오면 이렇게 이걸 라방하고 아침을 먹으러 나갔다 오는데요. 어제 11시에 뭐 먹었기 때문에
제 몸을 위해서 12시간 공복을 한번 지켜볼게요. 12시에 밥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항하면 할수록 제 위와 장들에게 미안했어요. 내 에고가 괴로워서 얘네까지 같이 세트로 괴롭힌 느낌? 아, 네. 지민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2시가 아침 식사가 됩니다. 어제 너무 군만두를 먹었기 때문에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가 이 저항과 한국교였어요. 뭐 제가 농담으로 야식 얘기도 하고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 삶에서 무엇에 저항하고 항복하고 있지 못하나요? 저는 이건 좀 된 알아차림인데요. 저는 둘째가 지금 어리잖아요. 제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없어요. 어, 그것에 저항해요. 그냥, 내 지금 삶의 구간이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 계속 거부해요. 그래서 애가 자고 나면 계속 제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고, 다음날에 피곤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지금 내 삶이 불러오는 그 특징, 그 시기에 맞게 흐름에 맞춰 산다면 저는 지금 더 충분히 자고 어, 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얼마 전에 했었어요. 네, 잘 먹길 바랍니다. 여기 진짜 팀장이. 다음 이야기들은요, 제가 또 나누고 싶어서 체크했던 거예요. 네, 96쪽입니다. 에고에 대응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에고에 대응하는 이야기. 그래서 뭐 감정 단어가 많이 나왔죠. 불만, 뭐 원한, 우월감, 방어적인 뭐 이런 대응할 때 태도들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96쪽의 셋째 줄입니다. 다른 사람의 에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에고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에고를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네. 지금 또 효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인 온전한 정신을 보는 것이다. 맞아요. 온전한 정신을 바라보는 것이 곧 대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날뛰는 에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용서라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의 에고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 에고,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다라고 이제 98쪽에 이어서 나옵니다. 맞아요. 흔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장은 그 에고가 뭐 여기 제목 자체가 그거잖아요.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랑? 상대의 에고, 내 에고랑. 드라마를 만드는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그 에고가 진짜 내가 아닌데도 내 에고를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내 존재가 상처받는 느낌을 주고 쉽게 뭐 원한 뭐 불만 뭐 방어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만드는 사실 우리는 그 목소리 너머에 아까 지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있다 그저 있는 존재 그 에고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상대의 에고에 대응하느라, 반발하느라, 반응하느라 실제 자신을 놓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장에 많이 체크해 주셨는데요. 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어, 적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여러분들은 적 이렇게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적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 누가 미우면, 그 사람의 그 특징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110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 네, 한번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보세요.
상대방 안에 무엇에 대해 당신은 가장 기분 나빠하고 가장 불쾌해하는가?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면인가? 탐욕, 권력욕, 지배욕, 아니면 불성실, 부정직, 폭력적 성향, 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상대방 안에서 당신이 가장 분개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당신 자신 안에도 존재한다. 너무 흥미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발하고 반응하고 있는 게 상대방 안에 있는 반발할 뭐 악적인 면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상대방 안에 있는 내 안에 유사한 것과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아님이 올려주셨던 그 데미안 캡처본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를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들 자신 속에 있지 않은 것 그건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 이런 표현이 나오고 혹시 모르니 채팅창에 공유해드릴게요. 네. 이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셨어요? 누구에게 가장 분개하고 반발하나요? 네, 지금 올려드린 것은 동아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적으로부터 배워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이해하고, 그것에 그 사람의 에고, 내 안에 있는 에고에 대응하지 말라. 그냥 그 에고가 있으면 알아차리라. 이런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발견했던 것이요. 아, 이 표현도 참 좋았는데, 요거 하나 언급드리고 싶어요. 109쪽에 있잖아요. 당신이 다른 사람 안에서 인식하는 에고를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혼동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내가 발견한 상대의 에고가 곧 그 사람이라고 믿을 때,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 혹시 지금 소리 끄기가 켜져 있는 분 계신지 한번 봐주세요. 음소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뭐 기침하시는데 어,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그냥 우리가 인식한 에고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내가 싫어하는 그것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증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었는데요. 106쪽과 107쪽입니다. 어떤 종교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톨레는 꾸준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교는 이념이 되고 사람들 사이의 편가르기와 갈등뿐 아니라 우월감이라는 환상을 심는다. 이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진리는 뭘까? 근데 106쪽 아래쪽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진리는 당신 자신과 분리될 수 없다. 그렇다. 당신이 진리이다. 만약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 있다면 매번 속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107쪽 우리 그때 이 앞전 시간 지난주 토요일에 두 손 모아서 그 에너지를 느꼈잖아요. 생명력을. 그 생명력과 연결지어서 우리 존재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107쪽에 이렇게 얘기돼요. 어, 당신의 존재인 그 생명에 대해 말했다. 기독교 신비가들은 그것을 내면의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부른다.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내면에 거하는 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차원과 연결될 때
그 차원과 연결되는 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지 특별히 기적적인 성취가 아니다. 네, 이 문장 특히 나누고 싶었어요. 읽어볼게요. 당신의 모든 행동과 관계들은 당신이 깊은 내면에서 감지하는 모든 생명과의 일체감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아래 보면 성 어거스틴이 말했다고 하면서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리에 가장 접속됐을 때, 연결됐을 때 우리의 상태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결국 이번 주에 읽었던 내용은 어떻게 우리는 내면을 열 것인가, 우리의 에고와 상대의 에고에 대응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연결될 것인가. 나는 이미 있다. 나는 있다. 이 얘기를 다양하게 해주었어요. 시간이 빠릅니다. 29분인데요. 오늘 읽을 페이지 바로 115 다음에 116 윗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이다. 내 삶의 배후에 항상 있는 나의 본질적인 순수 존재, being, 그 나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있음이다. I am that I am을 감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있음을 감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멘트하면서 저를 이렇게 알아차리면 저는 요즘은 좀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장이 정확히 어떤 것일까까지도 명확히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은 뭔가는 알 것 같다. 음, 나는 나의 있음이다.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아까 네, 뭐 지민님이 지금 올려주신 것처럼 그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모든 장면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랑과 연결된 상태에서 나의 에고나 상대의 에고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 3장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부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고 어제 이렇게 문득 보니까 책이 거의 3분의 1은 읽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 이 책 보고 언제 이 책 다 읽지 해도 하루에 4페이지씩 읽다 보니까 시간은 가긴 가요. 그죠? 읽긴 읽고요. 중요한 건 언제나 그렇듯이 뭘 배웠으면, 뭘 읽었으면, 무엇을 넣었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삶에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 반발보다는 저항보다는 항복을 내려놓음을 에고의 대응보다는 대응하지 않음을 그냥 알아차림을 어, 혼란보다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는 진리, 사랑에 연결되는 다음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현님 말처럼 오늘은 나는 있다로 시작해서 사랑하라를 거쳐 나의 있음으로 끝나네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12월이네요. 연말 각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오늘도 고마웠어요.